동문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2024년 1월 소식지 알림이 이혜정 조직부장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계획한 바 잘 이루고 계신지요? 서울지부 소식지 1월호의 키워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매번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계획한 바를 모두 이루기는 어렵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서울지부 2024년 1월호에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는 서울지부 조합원님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노조 파괴에 맞서 8년째 투쟁하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의 단단한 다짐들에 이어 자치구 노동센터 분회의 입사 5개월 차의 노동자가 어떤 마음으로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 노동조합을 몰랐던 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연세재단 빌딩 분의 염화길 조합원님으로부터 들어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 알게 해준 고마운 멘토, 2023년 퇴직하셨던 김춘희 연세재단 빌딩 분의 조합원님께 전하는 민경남 LG 빌딩 분의 현장통신원님의 편지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부의 잘나가는 소모임, 서울지부 등산 모임에 왁자지껄했던 송년회 소식까지 놓치지 마세요. 서울지부 소식지 2024년 1월호에 이어 특별호로는 학생들과 함께 더욱 특별했던 2024년 서울지부 집단교섭 확대 간부 수련회 영상 스케치와 2024년 2월 14일 노조 파괴 형사재판 선고일을 앞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의 투쟁 영상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정년을 맞은 염화길 연세재단 빌딩 분의 조합원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일터에서 17년을 일하고 정년을 맞으신 17년 동안 제일 잘한 일은 노동조합을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염화길 조합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2006년 40대 후반에 연세재단 빌딩에 들어와 17년 9개월 만에 정년을 맞았어요. 잠깐 하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게 됐어요. 개인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특별히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런 곳밖에 없었어요. 13년 동안은 축차 정산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이후 5년여는 주차 유도 일을 했어요. 작년에 공사를 해서 지금은 평면 주차장이지만 그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이었어요. 고객들이 안전하게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도록 돕는 일을 오래 했죠. 기계식 주차장 주차 유도 일은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파레트라는 기계 위에 차를 올려 주차를 해야 하는데 파레트에 들어가는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가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여도 손님들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유도 일에 대해 손님들이 가지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선입견으로 손님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인내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잘 버텨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미화 주차 직군에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보안과 시설 직군만 노동조합이 있었죠. 막상 들어와 보니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해버리니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은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것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회사가 직장 폐쇄까지 한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더니 회사가 손을 들었죠. 그렇게 결성한 노동조합이었어요. 노동조합 결성 후 첫 해에 급여 18만 원을 올렸어요. 당시 급여가 세전 120만 원이었는데 몇 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직업군의 월급 수준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동조합 결성 후에는 매해 급여를 올리고 있죠. 같이 모여서 싸우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한 거죠. 다들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고 요구를 관철시켜 나간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지금은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일 잘한 일이 노동조합 결성한 거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몰랐는데 겪어보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이요. 노동조합이 없으면 우리가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현장을 떠나야 할 때가 오니 시원섭섭해요. 이 일터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순간에 들어와 일했던 곳이고 함께 싸운 동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이곳에서의 일들은 당분간 침대에 누울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제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색소폰을 배우고 있거든요.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분회 단합대회 때 조합원들에게 연주해주고 싶어요. 올해 저처럼 현장을 떠나는 분이 4분이 더 계신데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만으로 63세예요. 이곳에서의 17년은 제 인생의 3분의 2도 안 되는 시기이지만 그때가 딱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할 때여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갔다는 점에서 스스로가 대견해요. 스스로에게 그동안 참고 견디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두 번째 소식은 올해가 정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단단하게 이야기하시는 박신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의 사무장님의 이야기입니다. 4명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사람이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 몇 년 사이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악의 끝 역시도 있다고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우리 조합원들과 재판정에도 갔다 왔는데요. 곧 선고가 날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를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힘은 바로 연대해 주신 여러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를 두고 조합원 4명이서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4명이 아닙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힘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연대해 주신 여러분의 힘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투쟁의 승리는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건 역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이기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싸움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포기하지 않고 칼바람 속에 고용승계 투쟁에 나선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수련 자치구 노동센터 분의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입사 5개월 차, 나는 왜 고용승계 투쟁에 나섰나? 저는 2023년 8월에 입사했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부터 고용승계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걱정은 있었지만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이라는 제 업무에 충실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 방송작가도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었죠. 센터에 오기 전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센터에서 일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제로 지원하는 일을 해보니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했는데 이 사업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법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각지대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실제로 구청과 초단기 계약을 근절하는 협약 등을 맺음으로써 해결 가능성 역시 찾게 된 거죠. 이런 해결책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분들께 우리가 뭐라도 하니 된다 이런 경험을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이 5개월이 매우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조합원 모두 관행상 당연히 재계약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구로구청에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된 수탁기관인 한국비정규직 일반노동조합과 면담을 해보니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이라는 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이유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센터에서 했던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더욱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요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이 이후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죠. 비록 우리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해고되더라도 민간 위탁기관의 간접고용 구조에서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라도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피켓팅이라도 집회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투쟁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분해 차원에서도 구로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된 상태여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으로 투쟁을 진행하게 된 거죠. 12월 12일부터 피켓팅을 시작했고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날씨에 떨며 집회도 하면서 12월 29일까지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12월 29일이 마지막 출근일이었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투쟁을 새로운 한국 비정규직 일반 노동조합과 구로구청 앞에서 진행하고 나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나 해고되었구나. 나 정말 거리로 나앉았구나 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투쟁하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날 헤어지기 전 함께 투쟁한 동지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센터에서 일하며 지원했던 경비 노동자들께 해드렸던 말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하길 정말 잘했어 라고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현장통신원님들이 전하는 현장톡톡. 이번엔 노동조합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신 멘토 김춘희 전 연세재단 빌딩분의 현장통신원님에게 전하는 민경남 LG 빌딩분의 현장통신원님의 편지입니다. 나의 멘토 춘희 언니에게. 저는 2019년 LG 트윈타워에서 일하며 노동조합을 처음 경험했어요. 노동조합이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이 컸지만 그때 마침 외손주가 태어나 제가 돌봄을 맡게 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딸이 육아휴직을 받아 이후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출근길 버스 동료였던 연세재단 빌딩분의 김춘희 언니의 조언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언니가 2023년을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난다니 너무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12월 유튜브 소식지에서 2023년 퇴직하시는 동지들의 이름을 들으며 그 동지들과도 2023년 한 해와도 헤어지는구나 싶어 아쉬운 마음이 어느 때보다 깊었어요. 그리고 소식지에 나온 나의 멘토 춘희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먼 훗날 나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했고요. 출근길에 노동조합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도 차분히 해주셨던 춘희 언니. LG 트윈타워 투쟁 때도 연대 오실 때마다 힘내라고 용기를 주셨던 언니. 연대 투쟁 가는 곳마다 만나면 서로를 반겨주었는데 그래도 덜 서운한 것은 춘희 언니가 이웃이라 편한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다행이지요. 이제 건강 챙기며 운동도 같이 하며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러 다녀요. 이 글을 나의 멘토 연세재단 빌딩분의 김춘희 언니에게 바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늘 만나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임이죠. 서울지부 등산 모임 송년회 소식입니다. 서울지부 등산 모임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2012년 7월 7일 처음 서경산악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도중에 잠시 쉬어가기도 했지만 산을 사랑하는 서울지부 조합원들 덕분에 서울지부 등산 모임은 2022년 5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은 하고 싶지만 관절 통증 등으로 걱정되는 조합원님들을 위해 서로 속도를 맞추고 또 경사진 곳은 손을 잡아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산 모임에 함께하는 이들을 늘려나갔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12월의 막바지에서 한 해 동안 애쓴 서로를 도닥이며 또 지난해보다 더 힘찬 새해를 맞자고 격려하면서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26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함께 흥겨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새해에 더 가까워질 우리를 기대합니다. 모두들 서울지부 등산 모임에 함께해요. 누그러지지 않는 추위 속에서도 서울지부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투쟁 일정 소식입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의 1월 목요 집회는 쉬어갑니다. 대신 2월 14일 세브란스 병원 노조 파괴 형사재판 1심 선고일을 앞두고 2월부터 치열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2월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매일 점심 선전전은 변함없이
낮 12시 4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진행되니 근처를 지나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응원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분해의 투쟁이 다시 또 해를 넘겼습니다. 매주 화요일 6시 30분 염창동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저녁 투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고 계신 서울도시가스 분해 조합원님들께 힘을 실어주세요. 열악한 작업 환경을 견디며 일해온 노동자 11명이 새해 첫날부터 전원 해고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북지역 평등지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분해 조합원님들의 이야기인데요. 조합원님들은 해고에 맞서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고용 승계 쟁취, 민간 운영 중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1월 31일 수요일 16시에 전주시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환 열사 투쟁 소식입니다. 박영환 열사 투쟁이 해를 넘겼습니다. 매일 아침 8시 20분 화곡로 29길 29-6번지에 있는 동웅그룹 정북일 회장 집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동웅그룹 정북일 일가 제명 촉구 선전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동웅그룹 정북일 회장 집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투쟁에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잡혔습니다. 2월 3일 토요일 14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박영환 열사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됩니다. 유족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마음 모아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지부 소식지 2024년 1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또 힘차게 보내봅시다. 설 명절이 있는 2월에 기운찬 얼굴로 다시 만나요.